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감기 환자 없어요? 독감이 심하니까 감기 잘 챙기시고, 수업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63쪽 한번 보도록 할게. 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 우리 지난 시간에 뭘 이야기했냐면, 파동이라는 걸 공부했죠? 자, 파동이라고 하는 건 누가 이 파동을 전달해 주지? 매질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매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게 매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판을 퉁 치면은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탁구공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파동이 만들어지지. 그때 요 매질이 이동하는 거야. 이걸 이동하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매질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 탁구공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뭐만 한다? 위아래로 진동 운동만 하는 거죠. 어, 탁구공은 위아래로 진동 운동만 하는 거고, 누가 지나가는 거야? 바로 매질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 파도 타기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워터파크에 가면 파도 타기 할 때 파도가 지나가도 나는 그 자리에 있거든. 물론 선생님 저 같이 쓸려서 가던데요. 그거는 마찰 때문에 쓸려가는 거야. 마찰을 무시한다면 나는 제자리에서 위아래 운동만 하게 되는 겁니다. 탁구공이 이동하지 않고요.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 맞고요. 물결이 파동이고 매질은 여기서 물이 되는 거지.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다은이 어서 와요. 자, 8번, 9번으로 우리가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자, 파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음, 파동의 진폭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장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 네 번째, 진동수. 자, 이거 다 정의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파동에서? 파동에서 진폭할 수 있나요? 음. 진폭이라고 하는 건 뭐가 진폭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여기 파동이 있다. 파동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파가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할 때 진폭은 뭐예요? 바로 중심에서부터 요 폭, 요걸 진폭이라고 하는 거고, 자, 파장은 뭐예요? 파의 길이란 말이야. 파의 길이.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파장이냐면 제일 꼭대기에서부터 다음 꼭대기까지, 요걸 파장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파장. 자, 그럼 주기. 주기는 뭐예요? 한 번 진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야. 이 파가 이렇게 한 번 진동하는 데까지. 자, 한 번 진동하는 데까지 만약에 이 파가 4초 걸렸어. 그러면 주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4초가 되는 거야. 한 번 진동하는데 4초 걸린 거야. 자, 그 얘기 뭐냐면, 봐봐요. 어떻게 비유를 해주냐면, 이렇게. 자, no. 자, 여기에서 요 파가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이동을 하면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온단 말이야, 다시. 이게 한 번 이동한 거야. 여기 있던 물결이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파동이. 그럼 이게 한 번 진동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가는데 걸린 시간이 4초야. 그러면 주기가 몇 초야? 4초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이만큼, 4분의 1만큼 오는데 1초 걸렸어. 그러면 2초, 3초, 4초. 그러니까 4초가 주기가 되려면 1초에는 4분의 1만큼만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초, 3초, 4초가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거든. 주기는 4초다. 자, 진동수라고 하는 건 뭘 진동수라고 했냐면 진동한 횟수야. 어, 횟수. 자, 만약에 얘가 1초에 1초에 10번 진동했다. 그러면 진동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이 되는 거야. 단위는 헤르츠.
자, 여기서 헤르츠의 뜻이 뭐냐면 1초에 10번이란 뜻이야. 헤르츠라는 건 1초에 10번이란 뜻이야. 헤르츠. 그래서 우리가 주기와 진동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기하고 진동수 관계를 했었죠? 어떤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주기는 뭐분의 뭐다? 진동수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음. 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8번. 자, 파장은 얼마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한 파장이잖아. 이게 한 파의 길이거든. 길이. 근데 지금 하나 반. 하나 반의 길이가 얼마야? 1.5래요.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5라고 알려준 거잖아. 1.5m. 그러면 하나 반, 하나 한 파장 하고 요 반 파장 관계 1.5니까 요 한 파장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1m가 되겠죠. 따라서 파장은 얼마가 되는 거야? 1m가 되는 거고. 자, 진폭은 쉽죠. 뭐가 진폭이다? 요 파의 폭 0.3m. 1번. 찬이 되니? 유겸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주기와 진동수. 자, 요 주기하고 진동수 구할 건데 해볼까? 이 그림 보면서.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그림에서 보세요. 따라란. 자, 봐봐. A에서 지금 이렇게 B까지 딱 간 거야, 지금. 자, 보세요. 여기서 파가 진행했어. 요만큼 갔어. 자, 요만큼은 지금 여기서 이만큼 간 거는 얘가 한 번 진동하러 가기 위한 거에 몇 분의 몇을 간 거냐면, 자, 여기까지 가야 한 번 간 거죠. 얼마를 간 거야? 한 번 가는 거에, 자, 보세요. 여기서 출발했어. 하나, 둘, 셋, 넷. 이해돼요? 자, 그러면 A에서 B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는 한 번 진동한 게 아니라 몇 번 진동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자, 보세요. 여기까지 와야 한 번 진동한 거야. 요 A가 A에서 이만큼 와야 한 번 진동한 거야. 이게 1회 진동한 거야. 한 번 진동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B까지만 왔어. 이거는 몇 분의 몇 진동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와야 한 번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은 2분의 1 이동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온 거는 몇 분의 몇 이동한 거예요? 써보세요. A에서 B까지 간 거는 몇 분의 몇을 이동한 거예요? 한 번 진동한 거에 몇 분의 몇을 온 거죠? 한 번 진동해야 되는 거리에 얼마를 온 거죠? 4분의 1을 온 거지. 그쵸?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A에서 B로 온 거는 지금 4분의 1회 진동을 한 거야. 그럼 4분의 1회만큼 오는데 몇 초 걸렸대요? 1초 걸렸대. 그러면 우리가 주기라는 것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잖아. 그러면 4분의 1 진동하는데 1초 걸렸으면 얘가 한 번 진동하러 오려면 여기서 한 번 진동하러 이만큼 오려면 얼마 걸리는 거다? 4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4초가 뭐가 되는 거야? 주기가 되는 거고 진동수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주기는 4초가 되는 거고 진동수는 4분의 1이 되는 거야. 되겠나요? 되겠어? 자, 11번도 봐봐. 11번. 얘도 마찬가지야. 잘했어. 동국이, 찬이, 주원이 잘했어요. 주원이 창의력 좋은데 찬이 좋아요. 창의력 좋아. 동국이 다 좋아. 유겸이 좋아. 잘했어. 자, 그러면 11번을 보면은 파동의 어떤 한 순간의 모습인데 얘도 봐봐. 지금 처음에 이런 애였는데 얘가 1초 후에 이렇게 됐대. 그러면 얘가
한 번 진동해서 여기까지 가려면 몇 초 걸려야 될까요? 자, 봐보세요. 여기서 이게 지금 1초 걸린 거래.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게 한 번 진동한 거잖아.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릴까요? 몇 초 걸리죠? 처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오는데 몇 초 걸릴까요? 써보세요. 몇 초 걸릴까요?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오려면 이해 안 돼요? 다시 봐봐. 여기 있던 애가 여기까지 오는데 1초 걸렸대. 그럼 봐봐. 1초, 2초. 2초 걸려야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2초. 그렇지. 유기가 많잖아. 동구가. 태훈아, 현우야, 레은아, 수연아 잘했어. 몇 초 걸렸어? 2초 걸렸어. 2초 걸려야 한 번 진동한 거예요. 똑같은 애까지 오는 게 한 번 진동한 거야.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2초 걸린다. 이해되죠? 그러면 주기가 몇 초다? 2초라는 거야. 왜? 반 오는데 1초 걸렸으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2초 걸리는 거죠. 그럼 주기는 2초야. 자, 주기가 2초야. 그러면 이거의 역수, 진동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헤르츠가 되는 거죠. 승준이 어서 와. 자, 파장 4m냐?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얼마예요? 4죠. 파장은 4. 주기 2초. 자, 속력. 여러분,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 시간분에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데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4m 거리를 이동했고 그 4m만큼 가는데 몇 초 걸렸어? 2초 걸린 거예요. 따라서 다시 보세요. 처음에서 그 다음으로 가는데 2초 걸렸다고 우리가 방금 구했잖아. 2초 동안 얘는 몇 미터 이동한 거예요? 4m 이동한 거야. 그럼 속력은 2초에 4m 가는 파야. 그럼 얼마 속력은? 2초에 4m 가니까 속력은 2가 되는 거죠. 2m per sec. 맞죠. 그럼 4번. 자, 8번, 9번, 11번. 선생님, 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저요. 써주세요. 할 수 있나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어려워. 진동수와 파장 잘 알고 있기 바래요. 어. 자,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다시 한번 해야 돼. 자, 오늘 새로운 파트 넘어가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화학 파트 들은 친구들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184쪽을 봅니다. 새로운 우리 4단원 물질의 구성이라는 파트예요. 물질의 구성. 자, 184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184쪽 보세요. 우리는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원소라는 걸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합물이라는 걸 공부할 거야. 자,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는 궁금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여러분들 3000년 전 그리스 시대에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그 사람들은 항상 의문이 있어요. 호기심이라는 게 있다고. 어떤 호기심이 가장 많았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저 바다, 호수, 우리가 마시는 물은 뭘로 돼 있을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뭘로 이루어졌나? 달은 뭘로 이루어졌나? 우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어, 우리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었어요. 음.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학자 중에서 똑똑하다는 학자 중에 탈레스라는 그리스 시대 학자가 있었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야, 모든 물질은 물로 되어 있어. 야, 물이 기본 성분이야. 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너희들 물 없이 살 수 있니? 나무 물 없이 살 수 있니? 비도 물이고, 강물도 물이고, 바닷물도 물이지. 모든 건 다 물로 되어 있단다. 물로부터 시작됐단다.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두면 여기서 벌레 생긴다. 풀이 생긴다. 벌레 생긴다. 다 물에서 생명체도 만들어지는 거야. 이러면서 그럴듯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아, 물이라고 하는 게 기본 성분이구나.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야. 자, 탈레스 다음에 여러분도 이름 들어봤을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야, 물뿐만 아니고 다른 애들도 있어. 이 세상은 물, 그리고 물과 반대되는 뜨거운 불, 그 다음에 흙, 그 다음에 흙과 반대되는 성질의 공기,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가 기본 성분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기본 원소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원소설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도 이걸로 돼 있나요? 너네도 이걸로 돼 있어. 너네 죽은 사람 만져봤니? 차갑지? 네. 너희는 어때? 따뜻하지? 네. 우리 몸속에 불의 성분이 있기 때문이야. 우와. 너희들 물 없이 살 수 없지? 네. 물의 성분이 20%. 우리 죽으면 어디 묻어? 땅에 묻지? 묻은 다음에 5년 뒤에 가보면 너희 있어 없어? 없어요. 흙으로 돌아갔지? 우린 흙에서 왔어. 네 피부는 다 흙이야. 우와. 죽은 사람 숨 쉬어 안 쉬어? 안 쉬지? 너 안에 공기 들어있어. 공기 10%. 우와. 이런 것들이 조합으로 돼 있다는 거야. 믿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는 이렇게 생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했어요. 물, 불, 흙, 공기, 물 이런 게 기본 성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근대에 와서 과학자가 등장해요.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야, 기본 성분이면은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게 맞지? 그러면은 물은 분해가 안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물이 분해가 되면 물은 기본 성분이 아닌 거네? 라고 하고 나서 이 물을 분해해요. 분해했더니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는 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해. 그래서 이 라부아제의 업적은 뭐냐면, 거 봐. 물은 기본 성분이 아니다. 라고 밝혀낸 사람이 누구야? 라부아제. 요 기본 성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우리가 원소다라고 하기로 했고요. 이런 원소들을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 그래서 아, 기본 성분이 원소야? 아, 이런 게 원소구나. 그래서 원소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원소의 정의는 뭐냐면 얘는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고 그리고 한 종류의 입자로 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물질의 기본 성분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소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자연에서 발견된 원소들, 그다음에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원소들 해서 총 약 한 118종류의 원소들을 이렇게 알아내게 돼요. 그 원소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원소들이 뭐가 있냐면 수소가 있고, 그다음에 산소, 이런 거 다 원소야. 그다음에 탄소,
들어는 봤을 거야. 이런 게 원소고요.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캔 있죠.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알루미늄도 원소야. 이 알루미늄이 계속 연결돼서 알루미늄 캔을 만드는 거야. 선생님이 옆에다가 쓴 요 영어는 사람들이 약속한 원소 기호라는 거야. 야, 알루미늄은 AL이라고 쓰자. 알루미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원소 기호를 나타냈고, 풍선 속에 들어가는 기체, 헬륨도 있어, 헬륨. 이런 거를 원소라고 하자.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약 118종류의 원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원소다라고 하는 거고,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걸 원소라고 하고요. 이 원소들이 두 종류 이상이 합쳐질 수가 있거든. 원소가 두 종류 이상이 합쳐진 거. 이거를 서로 화합했다. 그래서 화합한 물질, 화합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뭐라고? 화합물. 그래서 원소는 한 종류고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 대표적인 화합물이 어떤 것들이냐면 물. 아까 물은 원소가 아니라 그랬지? 그럼 물은 아까 뭘로 돼 있어? 수소와 산소로 돼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물은 이 원소 나타내는 기호 좀 이따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일단은 물은 산소와 수소로 돼 있어. 자, 여기서 O가 뭘 뜻하는 거냐면 산소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요 H가 수소라는 걸 뜻하는 거야. 원소 기호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뭐야? 화합물이야. 두 개 이상의 화합한 물질. 뭐라고 한다? 화합물이라고 해. 또 이거 말고도 뭐 있냐면 우리 캠핑장 가면은 가스 버너 불 켜잖아.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시는 물이고요. 자, 캠핑장 가면은 너희들 이렇게 가스 버너로 이렇게 불 켜잖아. 불, 그치? 이 불 켤 때 가스 나오지? 그 가스가 뭐냐면은 메테인 가스거든? 메테인은요, 탄소에 수소가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C가 뭐냐면은 탄소야, 탄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게 뭐다? 메테인이다. 화합물이에요. 두 종류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소금 있죠, 소금.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일 때 넣는 소금. 음, 이런 소금도 우리 염화 나트륨이라고 부르는데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염화 나트륨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염화라고 하는 건 염소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 염소. 그다음에 나트륨이라고 하는 건 나트륨이라는 원소가 있어. 염소와 나트륨이 혼합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인 거야. 소금도. 소금도 화합물이고. 그다음에 냉면 좋아해 냉면? 냉면의 계절은 끝났죠. 냉면 먹을 때 여러분들이 뭘 넣냐면은 식초를 넣어. 식초. 이 식초에 주 성분이 있어. 그 주 성분이 뭐냐면 굉장히 시큼한 맛을 내는 아세트산이라는 거거든. 요 아세트산이 식초의 성분인데 요 아세트산도 뭘로 돼 있냐면은 아세트산의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 뭐 구조까지 아니면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세트산은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고 또 탄소가 붙어 있고 여기에 산소가 붙어 있고 여기에 산소가 붙어 있고 여기에 수소가 붙어 있고 좀 복잡하죠. 그냥 몰라도 되긴 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탄소, 산소, 수소 세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 몇 종인지 몰라도 돼. 다 주어져요. 화합물인 것만 알면 돼. 아세트산이 화합물이라는 것만 일단 알면 돼요. 대표적인 화합물 이런 거야. 되겠어? 자, 뭐라고? 원소라고 하는 건 뭐라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입자. 화합물은 뭐라고? 두 종류 이상으로 만들어진 물질. 이때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라바지에가 발전하면서 원소까지 오게 되었다. 될까요?
자, 185쪽 보세요. 자, 1번. 자,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정답 쓸 준비하세요. 1번. 한 종류의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뭐라고 한다고? 써보세요. 한 종류. 중요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원소. 자, 두 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써보세요. 그렇지, 동구가 태우나. 다 써봐. 친구들 써보세요. 루비나, 승준아. 자, 두 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거. 광현아, 써봐. 혼합물 아니에요. 혼합물 아니야. 혼합물은 단순히 그냥 같은 장소에 섞여 있는 거고, 이거는 혼합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화합물.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야.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자, 2번. 물이라고 하는 건 수소와 뭘로 이루어졌다. 아까 물은 수소와 우리가 마시는 물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마시는 물, 이 물도 사실은 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 물 입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다?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자,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어. 그러면 원소예요? 화합물이에요? 현우야. 그렇지, 다이나. 화합물인 거죠. 여기까지 되겠어? 되지? 좋아요. 그래서 하나 넘겨보면, 이렇게, 어, 원소들이 발견이 됐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원소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어, 그 당시에도 금이라는 게 그리스 시대에서도 이 금이라는 게 굉장히 탐나고 비싼 물건이었어. 이걸로 우리가 귀금속 만들고 막 반지, 귀걸이, 목걸이 막 하고 다녔거든. 굉장히 비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는 물질들이 이렇게 원소라는 걸 돼 있구나 하면서 이 금도 원소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금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막 철 있잖아, 철. 쇠붙이. 이런 철이나 막 소금, 막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것들 이용해가지고 금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금술사예요. 많이 들어봤지? 이 연금술이 거의 한 1000년에서 2000년 가요. 근데 우리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소리냐? 안 돼. 아까 얘기했죠. 원소라고 하는 건 고유의 물질이라서 다른 물질이 이 원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헛짓거리,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중요한 업적도 있어요. 왜냐면 결국에 실패했지만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원소들도 막 많이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실험 기구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런 화학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 연금술사들도 우리가 화학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와, 쟤네 덕분에 많은 원소들을 알게 됐어. 음. 그래서 이런 연금술사들이 쓰던 그 사람들이 발견했을 거 아니야. 발견하고 나서 야, 금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표현하자.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금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 이거 몰라도 돼. 이게 금이다 이런 거 몰라도 돼. 대신에 뭐만 하면 되냐면 연금술사들은 이런 그림 같은 걸로 원소를 표현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연금술사들은 어떻게? 요렇게 표현했다. 근데 이제 중, 중세를 지나서 근대 사회로 오면서 한 400년 전 과학이 발달하면서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나타나요. 이 사람은 이제 영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기 시작하면서 야,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알파벳을 써서 나타낼 거야. 그래가지고 골드, 어, 실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쿠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에다 알파벳을 여기다가 써서 돌턴은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를 표현했었어요. 이 정도만 알면 돼. 금이 이거다. 이건 몰라도 되고요. 이런 원소유는 누가 썼던 거다? 돌턴이 썼던 거다라는 거 알면 돼.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 와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이 베르셀리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든 기호들이거든. 그래서 금은 기호로 AU라고 써요. 우리가
전 세계 공통어기 때문에 알아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친구들이 과학을 포기하는 거야. 왜? 아, 과학만도 힘든데 과학은 무슨 과학에서 영어가 나와요. 수학이 나와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최소한 우리가 금이라는 원소를 이해하려면 원소를 전 세계 공통으로 쓸 줄 알아야 되겠지. 이것만 잘하고 여러분들 유학을 가도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어. 천재란 소리 들어, 진짜로. 왜냐면 걔들 못 외워.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 못 외워. 실제로 선생님한테 대치동에서 배웠던 중학교 3학년이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그냥 학교에서 막 최상위권은 아니었어. 그냥 중상 정도. 근데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배운 중학교 때 과학만 가지고 고등학교를 다 얘가 수석으로 졸업을 해.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 선생님, 중학교 과학만 잘해도 저 여기 미국 고등학교에서 수석했어요. 와. 그래서 지금 약대를 갔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때? 이게 기본이란 말이야, 기본. 음. 그래서 금은 우리가 AU, 은은 AG, 구리는 CU, 황은 S. 뭐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를 나타내요. 자, 무조건 외워야 되니까 선생님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자, 금을 보면 사람들이 탄성을 지릅니다. 아우 좋아라. 아우 금 좋아. 아우 금이다. 응. 자, 은. 자, 은을 보면은 사람들이 금을 보다가 은을 보면은 에게 은이야? 에이지. 자, 구리. 편의점 CU. CU에 가면은 구리가 이슈. 편의점에 구리 CU. 자, 황. 황. 좀 아까 화학반에서 했던 거 또 해줘야 되겠다. 혜민아. 황새. 황새. 죄송합니다. 황새로 외우세요. 황새. 황은 뭐다? S. 가장 못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황이야. 근데 선생님하고 수업한 친구들은 황을 가장 잘 외워. 왜? 황새. 황새로 외웠기 때문이야. 자, 황은 뭐라고 원소 기호가 S야, S.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소를 기호로 나타냈어. 이때 이 원소 기호 딱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글자는 뭘로 나타냈어? 대문자로 나타내요. 첫 번째 글자 같을 때는 중간이나 택해가지고 소문자로 표현해. 그래서 원소교는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 베르셀리우스가 제안을 한 거고요. 그 밑에 보면은 와우 여러 가지 원소 기호들이 쭉 나오지. 자, 이걸 우리는 암기해야 한다. 근데 오늘 다 암기하라는 얘기 아니야.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요. 하나, 둘 모르는 걸 채워 나가는 거야.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수소. 수소의 원소 기호는 H야. 우주에 가장 많아요. 자, 수소가 영어로 하이드로젠이거든. 하이드로젠. 이게 수소거든. 자, 그래서 이 과학을 원소 기호를 이렇게 영어로 잘 쓸 줄 알면은 원소 기호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지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 당황하지 않아. 하이드로젠, 수소. 그래서 수소는 원소 기호가 뭐야? H야. 여기 H. 자, 헬륨. 헬륨은 엄청 쉬워. 왜? 헬륨. 앞글자 딴 거야. 헬륨. 자, 수소 헬륨. 못 외우는 사람 없죠. 자, 그 다음에 리튬. 자, 여러분, 리튬이 뭐냐면,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 스마트폰. 요 스마트폰에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리튬 배터리라고 써요. 그 리튬이야. 야, 리튬도 영어야. 앞글자 따서 Li. 자, 첫 번째 대문자, 두 번째 소문자 쓰는 거야. 이런 게 원소예요. 되겠어? 음. 자, 그 다음에 베릴륨이라고 해서 베릴륨. 처음 들어봤죠? 베릴륨. 베베베베베. 자, 붕소. 베릴륨하고 붕소 많이 헷갈리거든? 붕소는 비야, 비. 붕붕붕. 붕붕붕. 그래서 헷갈려요. 베릴륨하고 붕소 헷갈려요. 안 헷갈리게 해줄게. 자, 베릴륨 글자 수가 많죠?
붕소보다 B2가 글자 수 많죠. 와으. 알겠어? 자, 베릴륨이 글자 수가 많죠. B2가 글자 수가 많죠.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 그럼 헷갈리지 않을 거야. 베릴륨 B2, 붕소 B. 그다음에 탄소. 탄소는 무조건 이건 암기해줘야 돼. 탄소. 이게 중요한 거야. 탄소. 탄소는 C. 카본. 카본. 탄소. 그 어떤 자전거가 되게 비싼 자전거래. 선생님 친구가. 그러면서 이 자전거가 카본으로 돼 있대 나한테. 카본이라서 비싸대. 500만 원이래. 하고 내가 와 비싸다. 뭘로 돼 있게 비싸? 근데 카본이래. 그래서 내가 카본이 뭔데? 그랬더니 카본이 카본이지 뭐야. 막 카본이 뭔지 몰라. 탄소야 탄소. 탄소로 만든 자전거가 요즘 많이 나오거든. 가벼워요. 한 손으로 들을 수 있어. 음 맞아. 로드 자전거들 카본이야 카본. 그래서 카본이 뭔지 알아야지. 카본이 바로 탄소예요. 그래서 C가 탄소야 C. 자 질소. 질소는 여러분들 포카칩 좋아해? 포카칩 먹어서 포카칩? 포카칩 먹어보면은 이 과자 봉지에 빵빵하잖아. 근데 과자 봉지 빵 열어보면 여기 포카칩 몇 개 안 들어있죠. 공기 반 과자 반. 그지? 여기 과자에 들어있는 공기가 바로 뭐냐면 질소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과자 N 질소가 들어있다. 과자 N 질소. 자, 그다음 산소. 산소. 옥시즌. 영어로 옥시즌. 이거 영어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옥시즌, 산소. 자, 플루오린 잘 안 헤어집니다. 베베. 아, 웃겨. 자, 플루오린. 풀. F. 자, 많이 까먹어, 이거. 플루오린 F. 음. 자, 네온. 네온은 쉽죠? Ne. 됐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트륨, 소듐이라고도 하는데, 나트륨, Na. 마그네슘, Mg. 쉽죠? 알루미늄, 알루미늄 여러분들 음료수, 알루미늄. 자, 그다음 규소. 규소가 영어로 뭐냐면 실리콘이야, 실리콘. 그 실리콘에서 온 거야. Si. 어, 규소 실리콘이 뭐 만드는 거냐면 반도체. 삼성 반도체 있지? 엔비디아 반도체. 요 반도체의 성분이 규소거든. 그래서 미국에 이 반도체 회사들이 모여 있는 거 실리콘밸리라고 하죠. 왜냐면 실리콘이 바로 반도체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 자, 인은 피. 여러분들은 그 어벤져스 이런 애들 모르죠? 어벤져스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어벤져스 안다. 영화 어벤져스 알아요? 모르죠? 알아요? 어벤져스. 어,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알아요. 그 어벤져스 만화에 보면 이렇게 타노스라는 그 나쁜 악당이 나와요. 그 악당이 이 우주에 퍼져 있는 스톤 5개를 모아. 이 스톤의 이름이 뭐냐면 인피니티 스톤이거든? 이걸 다 모으면은 자기 소원대로 우주의 막 절반을 다 없앨 수가 있어요. 들어봤어? 어. 이 타노스의 인피니티 스톤을 알면은 좀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인피니티 스톤, 인피니티. 자, 선생님, 저는 모르는데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사람, 사람이 한자로 뭐예요? 사람인, 이건 알죠? 인간 할 때, 사람인, 사람이 영어로 뭐예요? person, 피. 아, 이는 피다. 사람은 피다. 어때요? 외워졌어? 태훈아? 찬이 외워졌어요? 서아 외워졌어? 이는 피예요. 요거 요거 외우기 힘들어. 요거 잘 안 외워져, 진짜.
인피. 인피니티 스톤 아니면 사람 인, 펄슨으로 기억하세요. 자, 황. 자, 황 이거 아까 황새. 이거 모르면 나 섭섭하다. 황새. 자, 염소라는 원소가 있어. 염소라는 원소는 Cl. 이거 CI가 아니고 CL이에요. 요거 CL이야.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라 했잖아. 염소는 염소는 아닌데 어떻게 암기하냐면 자, 염소가 뿔이 있거든. 얘가 성격이 되게 싸나워요. 염소가 성격 좋아 보이지? 얘 성격 안 좋아. 그래서 염소 가까이 가면은 큰일 나요. 염소 가까이 가면 큰일 난다. 큰일 나요. 외우세요. CL. 자, 아르곤. 아르. 자, 그다음에 칼륨이랑 칼슘이 헷갈리거든. 이름 비슷하잖아. 오, 유겸아, 땡큐. 제가 타노스야. 제가 인피니트 스톤이야, 저기 있는 게. 자, 칼륨, K, 칼슘, CA. 자, 칼슘은 글씨가 더 길죠. 칼슘은 A가 붙었어요. K는 A 안 붙었어. 칼슘은 A가 이슘. 칼슘은 A가 이슘. 오케이? 칼륨 K, 칼슘 CA.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자, 여기서 안 외워지는 거. 자, 선생님 문제 내볼게. 문제 낼게요. 여러분의 실력을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원소 기호를 쓰면은 여러분이 뭔지 쓰는 건데 책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3초 후에 선생님이 정답을 쓰세요 하면 쓰는 거야. 지금 쓰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쓰지 마. 자, 이거 원소 뭔지 쓰는 거예요. 자, 정답을 쓰세요. 그렇지. 수소였습니다. 잘했어. 그만. 자, 선생님 5초 후에 정답을 쓰라고 하면 쓰는 거야. 기다려. 정답을 쓰세요. 네, 그렇죠. 산소선.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채팅창, 선생님 채팅창 순서 다르긴 하지만, 선생님한테 올라온 순서로 5명을 불러줄게요. 산소. 레은이, 현우, 태훈이, 유겸이, 세진이가 맞았어요. 나머지 다 맞았는데, 어, 5명만 불러줄게요. 순발력 테스트. 선생님, 여러분이 보는 채팅창하고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 보이는 걸로 할게. 자, 기다려. 음, 선생님 쓰라고 하면 쓰는 거야. 큰일 나요. 정답을 쓰세요! 자, 알루미늄 아니고 아이오딘 아닙니다. 얘는 뭐냐면 바로 염소, Cl 염소. 김래은, 안태훈, 신지아, 김다인, 김세진 잘했습니다. CU 기다려. 정답을 쓰세요. 구리시우 5명. 김래은, 김동국, 박찬, 김수현, 강다인 잘했어요. 자, 요거 어렵다. 3초 줄게요. 정답 쓰라고 하면 쓰는 거야. 아직. 정답을 쓰세요. 그렇죠. 김래은, 서하, 수연이, 태훈이, 동국이 인피니티 인입니다.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소 기호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차차 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원소들을 우리가 이런 원소들을 기호로 나타낸 게 원소 기호거든. 그래서 산소를 O라고 나타냈고, 뭐 수소를 H라고 나타냈잖아. 그럴 때 이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화합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화합물들을 어,
나타내는 걸 우리가 화학식이라 그래. 원소 기호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물이라고 하는 건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로 이루어진 게 물이거든. 그 이 물의 화학식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H2O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요 2라고 하는 건 뭐냐면 H가 두 개가 들어있다라는 뜻이야. 작게. 산소가 하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화학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합물이 뭘로 돼 있냐, 몇 개로 돼 있냐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리 같은 거는 구리로만 되어 있거든, 이렇게. 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돼 있어. 한 개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수천 개로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몇 개로 돼 있는지 써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구리 하나만 써줘, 이렇게. CU 하나로만 써. 화학식을. 화학식을 그냥 원소 기호로 대체해요. 몇 개인지 모를 때는. 알 때는 이렇게 써주고. 알겠지? 이런 게 뭐다? 화학식이에요. 자, 187쪽에 볼게요. 1번. 원소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첫 글자는 뭘로 나타낸다? 소문자, 대문자. 정답을 쓰세요. 그렇지, 현우야, 수연아. 대문자. 자, 산소의 원소 기호는 O, 탄소의 원소 기호는 C. 자, 이산화탄소는 CO2예요. 알아두세요. 암모니아는 NH3라고 나타낸다. 자, NH3라고 나타내는 화합물이 있어. 걔 이름이 암모니아야. 그럼 암모니아는 질소 몇 개로 되어 있고 수소 3개로 되어 있을까요? 자, 질소 몇 개로 되어 있을까? 정답을 쓰세요. 여기 N 하나만 써 있잖아. 질소 몇 개야?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식을 통해서 몇 개로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거지. 되겠어? 넘어갑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를 우리는 원자라고 해. 아까 원소는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 걔를 구성하는 입자 하나를 원자라고 해. 어, 그때 뭐 반도체가 금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고. 자, 이 원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원자는 이게 하나의 원자거든요. 여기 있는 게 이게 하나의 원자야. 원자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요 중심에 원자 핵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원자 핵. 이 원자의 크기에 비하면 이 원자 핵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좀 크게 그려준 거야. 눈에 안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원자 핵이 있고요. 이 원자 핵 주변에 마이너스를 띤 입자, 이 전자라고 하거든. 전자가 막 빠르게 돌고 있어. 그리고 이 원자 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플러스를 띤 입자가 있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양성자라고 해. 양성자. 그리고 여기에 그냥 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없는 입자가 있어. 같이 붙어 있거든. 중성의 입자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중성자라고 해.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돼서 핵을 만드는 거고 이 양성자의 개수로 핵의 플러스 값이 정해져. 두 개잖아. 그럼 핵의 플러스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밖에 있는 전자의 개수로 마이너스가 결정이 돼. 마이너스 2죠. 원자는 항상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똑같아요. 즉,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항상 같아, 원자는.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어. 아까 우리 원자가 약 한 180, 188, 뭐야, 118종류가, 118종류의 원자가, 원소들이
발견이 됐다 그랬잖아. 자연에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한 118종류가 되는데 그럼 원자는 도대체 무슨 차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중심에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 핵이 있다 그랬잖아. 핵. 그리고 이 주변에 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랬죠? 이 개수는 어떻다? 똑같다 그랬지? 원자의 종류는 바로 이 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로 결정이 돼. 양성자가 두 개의 애가 있어? 그럼 전자 몇 개겠어? 두 개죠. 양성자가 세 개의 애가 있어? 전자 몇 개겠어? 세 개. 양성자가 열 개야? 전자 몇 개? 열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의 종류를 결정하고 이걸 가지고 원자에다가 사람들이 번호를 붙여줬어. 양성자가 한 개야? 1번. 양성자가 두 개야? 2번. 세 개야? 3번. 10개야? 10번. 이런 식으로 원자에다가 번호를 붙여줬어. 이게 원자들의 번호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9쪽에 보면은 이거 봐봐. 이런 걸 원자들을 나타내는 건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 핵의 양성자가 몇 개야? 플러스 3개. 여기 플러스 3개 돼 있죠. 중성자의 개수 생각하지 마. 양성자의 개수만 보면 돼. 양성자 몇 개야? 3개죠. 그럼 전자 몇 개야 되겠어? 3개 하는 거야. 하나, 둘, 3개. 자, 탄소 6개가 있어. 양성자 몇 개? 6개. 그럼 전자 몇 개? 6개. 선생님, 리튬이 3개인 거 외워야 돼요? 탄소가 6개인 거 외워야 돼요? 지금은 외우지 않아도 돼. 고등학교 가면 외워야 되지만 지금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 플러스 3이야? 그럼 전자 3개야.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개수가 똑같다. 원자들. 8개면 8개 똑같다. 자, 1번.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과 그 주위를 움직이는 자, 뭘까요? 3초 줄게. 선생님 정답 쓰라고 하면 쓰는 거야. 그 주위를 움직이는 마이너스 입자, 그지? 정답을 쓰세요. 그렇지. 동구가, 찬아, 수연아, 태훈아, 잘했어. 뭐라고 한다고? 현우 잘했어. 전자. 자, 한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와 전자수가 같으므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뭘까? 정답을 쓰세요. 그렇죠. 전기적으로 중성. 자, 오른쪽 나트륨 원자에서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는 몇 개일까요? 3초 줄게요. 정답을 쓰세요. 그렇지. 플러스 11이면 11개라는 거야. 원자의 종류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정답을 쓰세요. 그렇지. 양성자 수에 의해서 원자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 됐어? 어, 좋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190쪽 보세요. 지금까지 발견된 원자들을 표에다 넣었어. 이 표에다 넣은 게 뭐냐면 주기율표라고 하는 표야.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자, 주기율표. 이 그림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주기율표 그림 본 적 있다. 이걸 다 외우진 않아도 어디선가 본 적은 있다, 이거. 진짜? 동국이, 현우, 광현이, 유겸이, 수현이 본 적 있어요? 세지 본 적, 여러분들, 과천 국립과학관이나 대전과학관이나, 좀 크기가 있는 과학관, 규모가 있는 과학관에 가면은, 과학관에 한 3층, 4층 정도 가면 한 구석에 이게 분명히 하나 있어요. 다 겨울방학이 되면 꼭 이거 한번 보러 가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봐봐, 여기 수소 있잖아, 수소. 리튬 있잖아. 나트륨 있잖아. 칼륨 있잖아. 이런 원소들, 탄소, 산소, 이런 원소들을 쭉 표로 나타내 준 게 바로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 어. 이 주기율표는 이 과학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보물 지도 같은 거야.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많은 정보를 다, 알 필요는 없어. 그냥 지금은, 아, 이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 주기율표에서 요 세로줄, 이 세로줄 있죠, 세로줄. 이 세로줄. 각각의 세로줄. 요런 세로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면 돼요. 요 세로줄을 뭐라고 부르냐면 족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가족 들어봤죠? 가족. 가족끼리 서로 닮았잖아, 유전자가. 그치? 어, 이 족이라는 게 원자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 1족이라고 해요, 1족. 여기를 2족이라고 해요. 7족이라고 하고 13족이라고 하는 거야. 18족이라고 그래.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주기율표의 아름다움 다시 설명해 줄 텐데 중학교 과정이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자, 이 세로줄은 뭐다? 원자들의 가족이야. 몇 쪽까지 있어요? 1쪽에서 18쪽까지 있어. 그래서 이 같은 가족에 들어가면 성질이 비슷해요. 이것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자, 같은 족에 있으면 뭐다? 성질이 비슷하다. 예외적으로 여기 수소만 예외야. 수소만 여기 밑에 있는 애들하고는 수소만 여기 밑에 있는 애들하고는 예외인데 수소는 얘들하고 같지 않고 여기 밑에 2번부터 같아요. 어쨌든 세로줄을 뭐라고 한다? 족. 성질이 비슷하다. 자, 가로줄을 뭐라고 하냐면 이 가로줄을 주기라고 그래. 자, 여기를 1주기, 여기를 2주기, 여기를 3주기 이렇게 해서 주기는 7주기까지 있어요. 이걸 가로줄 주기라고 하는구나. 정도까지만 알면 돼. 일단은. 자, 중요한 건 같은 족이 성질이 비슷하다. 왜 성질이 비슷한지 궁금하지? 그거는 선생님이 다음 심화 과정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요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건 몰라도 돼. 같은 족이 성질이 비슷하다. 특히 여기 1족 있잖아. 1족. 여기 1족을 기억해 봐. 1족은 시험에 자꾸 나오니까 이제 1족만 볼게. 1족.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1족이라고 하는데 이 1족은 자 보세요. 리튬, 나트륨, 칼륨 들어봤지 많이. 리튬, 나트륨, 칼륨 세 가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얘들은 몰라도 돼. 기억 못해도 돼요. 그냥 리튬, 나트륨, 칼륨만 기억해봐. 자, 이런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금속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어, 금속이 잘 잘라지지 않잖아. 단단하잖아. 근데 얘들은 굉장히 두부처럼 흐물흐물 거리는 금속이야. 그래서 얘들은 잘 잘려.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무르다라고 해. 손으로도 그냥 뚝 잘려. 물은 금속이고 그다음에 얘는 산소와 매우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산소와 반응을 매우 잘해. 좀 이따 보여줄게. 산소와 반응을 매우 잘하고, 그 다음 네 번째, 얘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 물에다가 이 금속들을 넣잖아? 넣으면은 금속이 칙 하면서 막 불꽃을 내면서 터져.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같은 세로줄. 이런 성질이 있어. 얘들은 다 이런 성질이 있어. 산소와 반응하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성질이 이런 애들이야.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나머지들도 같은 세로줄기 성질이 비슷하다. 자, 오른쪽 볼게요. 여기 보면은 수소를 제외한, 아까 수소 예외라고 그랬죠. 일족 원소, 특히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은 고체이면서 광택이 있는 금속이다. 무르다. 산소와 잘 반응하면서 쉽게 광택을 잃어버려. 이렇게 광택을 잃어버리고 칼로 쉽게 잘라지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고 폭발. 그래서 물에 넣어서 보관하면 안 되고 산소와 반응하니까 얘는 기름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관한다. 정도 알아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마지막. 오, 유염이 알칼리 금속 어떻게 알았어, 유겸아? 대단, 대단. 자, 여기 18쪽.
요 18쪽에 있는 애들은 기체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누구와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것만 기억해줘, 일단. 18쪽. 18쪽은 얘네들이 있는데 기체고 반응하지 않는다. 좀 어렵지만 일단은 요 정도까지만. 자, 자, 요 세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어요.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같은 가로줄, 세로줄. 자,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가로줄, 세로줄. 정답을 쓰세요. 같은, 그렇지, 차나? 그렇지. 세로줄에 있어, 태우나. 이런 표를, 자, 무슨 표라고 한다? 3초 줄게요. 3, 2, 1. 정답을 쓰세요. 그렇지.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야. 자, 원자 번호는 어떤 수라고 그랬냐면 양성자 수라고 했고요. 자, 주기율표에서 리튬, 나트륨, 칼륨은 몇 쪽이죠? 정답을 쓰세요. 그렇지. 1쪽. 얘들은 공기 중에 산소 또는 물과 잘 반응하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 자, 수고했습니다. 한 시간이 후다닥 후다닥 가버렸어. 오늘 굉장히